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코칭 부모가 되셔서 지지하고 지원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런 역할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통현 채널의 스마일롱 홍성민입니다. 오늘은 MBTI 16가지 유형 중에 6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ISFP 7.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SFP에 대한 기본 특성과 학습 스타일, 그리고 저희 소통현 채널에서 추천하는 자기주도 학습 비법 몇 가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FP 내향형이고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감각형, 그리고 감정형입니다. 그리고 인식형이에요. 요 유형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거 잘해요. 온화하고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아주 충성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유형들이에요. 역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죠. 그 대신 좀 융통성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고 예리한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람과 협동하고 또 신뢰하고 조화롭고 겸손하고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 유형은요, 사람 좋은 유형, 성인군자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예술가들이 많다라고 해서 예술형이라고도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술가형 ISFP의 기본적인 학습 스타일 알아볼까요? 학습 스타일은 ISFP는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학습을 선호합니다. 교실에 한 부품처럼 취급되는 거 이런 거 아주 못 견뎌하고요. 차라리 혼자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학습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ISFP는 현실적이라고 그랬죠. 내가 모를 때는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감각적으로 풍부한 활동에 몰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공정하거나 또는 관심을 많이 주는 이런 선생님 필요하고요. 여럿이 있어도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 안 주면 외로운 타입입니다. 그리고 감각형답게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당연히 영상자료, 시청각자료, 실험, 컴퓨터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자극이 많이 오는 이런 학습 방법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론이 깊은 이런 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기술 이런 쪽을 선호하고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할 때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그 대신 암기는 잘해요.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면 외웠다가도 곧 망각하는 그런 특징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암기를 잘하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교실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도 지지받는 환경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단점이랄 게 있는데요. 자기 비판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자기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조금 더 비평적이고 지적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이런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 ISFP를 학습 스타일을 한 문장으로 줄여본다면 감각적 활동에 몰입하는 그런 학습자다. 즉 공부할 때 여러 가지로 감각을 총동원해서 활용할 때 잘하는 그런 유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술형 ISFP에 대한 우리 소통현 채널에서 권하는 자기주도 학습 비법 몇 가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NF들도 대체로 마찬가지고 세 번째 문자 F가 들어간 사람 대체로 비슷하지만 ISFP에게는 특히 부모와의 관계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을 하면 이 세상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이거 쫓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코칭 부모가 되셔서 지지하고 지원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런 역할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ISFP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자발적 학습이 되도록 해야 된다. 강제된 학습은 효과가 전혀 없고요. 통제를 받을 때 오히려 그걸 거부하려는 그런 반항심이 생기기도 해요. 그 대신 본인이 생각이 떠오르는 호기심, 이걸 따르는 자발적 학습을 할 때 아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ISFP가 잘 할 수 있는, 그러면서 효과가 좋은 학습법, 저희 소통형 채널에서 추천하는 학습법에 411 학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1시간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진도 나가는 건 한 40분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20분은요, 다시 10분 쪼개서 10분간 복습을 하고요. 나머지 마지막 10분은 발표를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설명, 가르치기 이런 방식이어도 좋죠. 그래서 1시간 공부를 411로 쪼갠 학습법이다 라고 해서 411 학습법이라고 정의합니다. ISFP는 공부를 놀이처럼 할 때 잘해요. 근데 공부가 놀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미션 클리어 방식을 쓰는 거죠. 엄마가 너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미션이 요거 해야 될 미션이 있어, 뭐 이렇게 아이와 협의를 해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을 했다면 그 미션을 클리어해 나가는 재미로 학습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미션 클리어가 이루어질 때 게임에서처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거나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식처럼 엄마가 아주 많은 칭찬, 보상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해나간다 그러면 아주 즐겁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ISFP는요,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려고 하죠. 이걸 지지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시행착오도 겪을 거고요.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방법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개발하면서 끊임없이 뭔가 시도해보고 발전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ISFP의 최대 단점 뭘까요? ISFP는요, 계획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구체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그걸 플래너에 작성하고 이거 자기를 올가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다른 편으로 보면 뭐죠?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는 문제를 발생하게 하지요. 까먹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놀이처럼 학습을 할 때 미션 클리어를 하라고 그랬죠? 그럼 미션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션 리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아주 계략적인 플랜을 잡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같으면 하루에 미션, 중요한 미션 3가지, 중학생이라고 하면 5가지, 고등학생은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미션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걸 이룰 때마다 체크, 미션 클리어를 해나가면서 그에 따른 시간, 좀 휴식에 대한 시간 보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맛있는 간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거여도 좋겠죠. 그런 방식으로 계략적인 플랜, 미션 리스트를 가지고 해나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다. ISFP는요, 자신의 기억 전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력은요, 머리가 좋다라고 해서 보통 기억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기억 전략이 좋아요. 근데 기억 전략이 전혀 없이 그냥 기억력이 좋다? 이거는요, 진짜 IQ 한 160 이상, 인구 한 100만, 500만에 1명 정도 있을 정말 천재 같은 사람들 이야기고요. 우리 아이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 학교의 친구들도 다 아니에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대신 그 안에서도 기억력 좋은 아이들은 기억 전략이 좋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ISFP에 권할 수 있는 기억 전략은 뭘까요? 가장 기본이에요. 감각을 최대한 활용해서 말하면서, 읽으면서, 쓰고, 설명하면서 정리하는 방식. 자신의 감각을 총동원하는 방식이에요. 요 ISFP에는 최고의 기억 전략이 되곤 합니다. ISFP는 스터디 그룹도 도움이 되지만 의무, 강제로 누가 시켜서 하거나 또는 경쟁이 과하거나 이러면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ISFP의 습의 전략 하나 더 말씀드리면, I와 S가 들어간 유형은 대체로 이거 잘합니다. 바로 나만의 정리죠. 즉, 자기가 배운 내용을 혼자 쓰면서 정리하되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 뭘까요? 색상에 의미를 붙여서 한 3가지에서 5가지 색상 펜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본 이게 중학교 때 시작을 해서 고3까지 간 학생 하나는요, 고3쯤 되니까 펜의 색상 종류가 12가지까지 늘어난 친구가 있어요. 근데 12가지가 의미가 다 있어요. 또는 표시에도 의미를 주는 겁니다. 밑줄은 어떤 표시, 별표는 밑줄 2개는 네모는 의미를 둬가면서 하는 그런 방식이죠.
물론 요 유형 IS가 들어간 ISFP 요것도 잘하지만 그림을 좀 잘 그린다, 좋아한다 라고 하면 그림이나 마인드맵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MBTI 성향별 학습법으로 보면 12번째, 유형별 학습법으로 보면 6번째 ISFP의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비법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통형 채널의 스마일홍 홍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